네, 국내 증시로 초점 맞춰서 오늘 장 대응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최근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줬던 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내려갔고요.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주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순환매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장에 이제 모멘텀이랑 수급 주체가 없다,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아마 뭐 말씀을 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바이앤홀드로 이제 뭐 수익률을 길게 뭐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라 계속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한 5%에서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7% 이렇게 좀 짧게 잡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 시장의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입니다. 뭐 전일장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앤홀드보다는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 수급이나 아니면은 종목들 이런 흐름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뭐 반등이 이어졌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은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였던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 뭐 대표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요 구간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유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주 중에서는 뭐 그나마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21선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 순환매 흐름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각 업종 내 대표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각도 점검해 봅니다. 시장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시죠? 네, 아까 우리가 이슈를 다룰 때 산타랠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산타랠리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는 좀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자금의 전체적인 순환 흐름 속에서 원화를 살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네.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전에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매수처 주도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하고 뭔가 될 상황이었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 종목들이 주도주로 나서주면서 시장을 리드해 왔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종목도 어떤 업종도 어떤 주체도 지금 주도주다,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타랠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과연 모든 투자자들이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쓸 수 있느냐, 지금의 순환매에 쫓아가면서 과연 전략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지금 시장이 최고의 장세가 될 수도 있겠죠. 길목 지켰다가 오르면 팔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자기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저가 영역에 가 있어서 반등 시에도 지금 매도할 만한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라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투자 기간을 늘려잡을 수밖에 없고 단가를 최대한 낮춰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한 기간을 길게 보고 저가 매수하는 전략, 물론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조한 기업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만, 그 전제 안에서 투자 기간을 늘려서 더 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자 이야기를 주셨고요. 또 긴 시각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보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주도 건설주도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뭐 조선주랑 건설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가 이제 네. 뭐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돼서 이렇게 뭐 하락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순환매 영역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컸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그 엔지니어링이랑 합병 이슈가 아직 뭐 끝나지는 않고 계속 이제 뭐 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실적에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이제 품 안에 이제 데리고 오면서 그런 실적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삼성중공업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우려가 좀 제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제장 뭐 삼성중공업이랑 엔지니어링에 여실히 이제 좀 드러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매수 청구 그 물량 중에 일부가 이제 좀 장내로 나오면서 수급적인 불안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기타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 중에서 3사 중에서도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그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합병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어제 뭐 낙폭이 컸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제 개별적인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선업황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아니면 뭐 내년 정도에 강하게 턴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없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부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 청구 금액이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해석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 매천 금액 그러니까 매수 청구 금액이 행사가보다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이렇게 뭐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업황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조선주 전략을 뭐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나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뭐 반등을 한다고 해서 추격하지 말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눌림식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일단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고요. 앞서 김 의원님께서는 삼성중공업으로는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어요. 뭐 차이나하우란,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그레이트 모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모멘텀 들고 가는 거죠? 일단 뭐 후광통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모멘텀을 타는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들이 뭐 저평가되었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저평가된 것은 PR 지표만 놓고 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들 종목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이고요. 실체 자체는 이제 중국에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주로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과거에도 계속 저평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승자박입니다. 스스로를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제가 올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웃긴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재평가가 아니라 그냥 테마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밀어올리는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인 중국주는 뭐가 될까요? 중국의 변화에 부응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전 여전히 보고 있고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국의 성장에서 아직도 중국이 따라잡지 못한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의 물류량이 늘고 중국의 가동률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그런 제품들의 사용 속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의 이제 무역의 증가가 과거에는 가공무역이었지만, 그러니까 부품 소재 다 갖다가 그냥 쓰는 것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 물량과 함께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중국 내에서도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여전히 부품 내재화가 안 되는 반도체라든지 일부 디스플레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그 핵심적인 부품 소재 기업들, 중국 소비 기업들은 아직도 좀 성장 경로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기업 그리고 일단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과 관련된 부품 소재 업종에 좀 주목해보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시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중국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유망주는 또 꼽아보신다면요. 네, 일단 뭐 중국 관련주는 지난 아마 11월 11일 날도 이제 뭐 여기 코너에서 살짝 다뤘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뭐 FTA랑 후광통 이슈로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뭐 열렬히 좀 환호를 한다라고 이제 좀 네. 뭐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좀 테마적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을 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쪽 업종군이 어제 이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나 하오란이었던 종목인데요. 이거는 거의 조정 없이 상한가가 2번 연속 이제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흐름들인데 일단 뭐 기업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은 역시나 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지 쪽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포장지나 아니면은 그 뭐 맥도날드의 그 종이를 납품하는 그 이제 2차 벤더 정도에 이제 속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그나마 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완리 아니면은 이 차이나 하오란 정도는 조금 긴 시각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기 급등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긴 시각으로 완리나 차이나 하오란 쪽에는 그래도 관심을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신지요? 네, 일단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주도주나 아니면 수급이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려가시는 전략보다는 종목들을 포트에서 좀 줄이시면서 압축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관심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오팜이라는 기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4분기 때 이제 최고의 성수기로 좀 접어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유아랑 그다음에 인삼부 쪽으로 이제 보습제 이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토팜이라는 브랜드로 상당히 이제 뭐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호실적이고 그다음에 4분기에도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통도 면세점이랑 그다음에 타오바오몰 쪽으로도 유통 채널을 좀 다각화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던 네오팜입니다. 4분기 성수기에 들어가고 실적 모멘텀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오늘의 관심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영철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